같이 잘 봅시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책을 봅시다. 책에 보니까 수식과 함수 이렇게 돼 있죠. 엑셀에는 이 다 수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엑셀은 이게 수식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99%입니다. 말하자면은 타자 치는 거는 1%고 99%가 수식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엑셀 자체가 바로 수식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수식은 볼게요. 워크시트 값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요 엑셀 안에서 뭔가 계산을 한다는 거죠. 계산하는 거는 수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죠. 계산하는 거는 수식이잖아요. 그죠? 수식이 엑셀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이 수식들이 정확해야지 우리가 되는 거죠. 이 자격증이 바로 그 자격증입니다. 수식을 제대로 만드는 게 그게 우리의 자격증이에요. 아시겠죠? 타자 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 수식은 항상 무엇으로 시작한다? 이퀄. 는 표시. 그죠? 등호. 이퀄 기호로 는으로 시작합니다. 는으로. 일단 는을 치놓고 그 다음에 뭔가 내용을 넣게 되어 있어요. 앞에 는이 있어야지 엑셀이 수식으로 생각합니다. 는이 없으면 엑셀은 이것을 수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기다가 해볼게요. 자, 3 더하기 4. 이거는 엑셀이 수식으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수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7이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7 안 나와요. 해볼게요. 끝. 이게 뭐야? 앞에 는이 없으니까 수식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7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내가 타자 친 대로 그냥 나오잖아요. 계산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내가 는을 앞에 넣어야 되겠어요. 지금이라도 넣고 싶어요.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선생님 보세요. 수정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쉬운 방법과 어려운 방법. 어려운 방법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F2번을 누르면 됩니다. F2번을 누르면 여기에 커서가 들어가죠. 그때 앞으로 가서 키보드 이렇게 치거나 화살표로 치거나 마우스로 이렇게 탁 찍거나 해서 앞으로 가서 여기에서 는 엔터 이렇게 치면 돼요. 아시겠죠? 또는 3 더하기 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정하는 방법이 F2번 말고 더 쉬운 방법은 뭐냐? 그냥 여기 수식 입력줄 있죠? 여기에서 그냥 바로 여기에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고 여기 그냥 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엔터 치면은 수식이 되어서 7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죠. 보니까 안에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죠? 눈으로 보이기는 계산된 결과값이 보이죠?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된다? 앞에 는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요거 실수 잘합니다. 요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는 빼먹고 이상하다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는을 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계속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수식은 상수라는 거는 그냥 숫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숫자 그리고 셀 주소 그리고 함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셀 주소 하나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x라고 해봅시다. 수학에서 3 더하기 x 했을 때 x가 1이면 답은 4겠죠. x가 2면 답은 5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를 x라고 할 때에 x라고 하는 거 대신에 여기에 만약에 a1이라고 해봅시다. 여기를 a1에다가 여기를 잡았어요. 3 더하기 a1 했어요. 3 더하기 a1을 했는데 a1에다가 5를 넣으면 얼마 될까요? 3 더하기 a1에서 a1이 5가 되면 3 더하기 5가 되어서 8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 더하기 x 하는 이 x라고 하는 자리에 셀 주소가 들어가고요. 그 셀 안에 값이 얼마가 들어갔냐가 수식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의 셀 자체가 변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값을 저장하는 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상수와 변수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다른 함수들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엑셀에서는 상수와 셀 주소 그리고
일반적인 또 함수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여기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400개의 함수 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고 실무에 잘 활용되는 함수는 매우 소수다.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또 함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함수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많지 않고요. 선생님 보세요. 정말로 많지 않고요. 예, ITQ 시험을 치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발표하기를 ITQ 자격증 시험에는 요 함수들만 제대로 공부하면은 자격증 따는데 100점을 따는데 무리가 없다. 요 안에서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요 안에 함수가 다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예, 요 안에서 ITQ 문제 낸다 해놓고는 실제로 요 안에서 한 번도 안 나온 함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까지 빼버리면 훨씬 더 적어지겠죠? 예,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ITQ에 대해서 시험 치기 전까지 공부를 다 하면은 100% 함수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함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중간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셀 참조가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이런 거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해당이 될 때 그때 공부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연산자 종류 이거 한번 잠시만 볼게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알고 있는 연산자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거는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더셈, 뺄셈, 곱셈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컴퓨터에서 별표가 바로 컴퓨터에서는 곱셈입니다. 맞죠? 그리고 나눗셈은 슬래시로 되고 있어요. 슬래시. 그 다음에 제곱은 캐럿으로 되고 있죠. 그죠? 캐럿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로서는 크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이렇게 부동호를 양쪽으로 했을 때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엑셀에서는. 아시겠죠? 어떤 곳에서는요. 느낌표는 이렇게 하면은 느낌표 이퀄 그렇게 하면은 같지 않다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는 엑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뭐 다른 거를 공부했거나 배웠으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자, 엑셀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부등호 두 개를 겹쳐 놓으면은 같지 않다라고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앰퍼샌드 이거는 문자열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A1이 만약에 A1이 여기 보세요. A1이 6이다. 그럴 때 A1 더하기 A1 and 개 그러면은 A1이 6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6개. 그래서 6개 이렇게 6개로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게 앰퍼샌드의 역할입니다. 앰퍼샌드는 글자를 결합하는 문자 결합 연산자다. 비교 연산자 여러분 같지 않은 외에는 대부분 다 이해할 겁니다. 근데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건 어찌 되고 있어요? 옆으로 되어 있죠. 아래 위로 안 되어 있고 옆으로 되어 있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컴퓨터에는 아래 위로 표시할 수가 없어요. 아래 위로 된 기호를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펼쳐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옆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연산자는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대로 된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여러분들 만들었던 스키용품 액세서리 판매 현황 요거 지난번에 만드는 거 있는데요. 여기에서 괄호 1, 2, 3, 4, 5, 6 있잖아요. 여기가 보세요. 여기 보세요. 괄호 1, 2, 3, 4, 5, 6 있죠. 요게 바로 괄호 1은 요 괄호 1 문제는요. 여기 괄호 1 문제 이겁니다. 아시겠죠? 앞을 보세요. 괄호 1 요 문제는요. 여기 괄호 1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괄호 2 문제는요, 여기 괄호 2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괄호 6까지 괄호 6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괄호 7은 전체적으로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일단 함수를 적용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책을 몇 페이지를 펴느냐, 121쪽을 보시면서 여기 121쪽 요 내용을 보시면서 선생님과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혹시 선생님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빠르다, 내가 잠시 놓쳤다 그렇게 싶을 때는 책에 122, 123, 124 계속해서 선생님 설명이 있으니까 따라와도 됩니다. 아시겠죠? 제일 좋은 거는 선생님 책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 말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죠? 같이 잘 해보도록 합시다. 엑셀 파일 이렇게 열어놨습니까? 자,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자, 그러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죠. 여기. 판매 순위 이 자리에 놓습니다. 자, 판매 순위 내용을 같이 한번 하는데요.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제. 판매량은 요거죠. 요거. 그죠? 판매량은 요겁니다. 맞습니까?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시오. 그런데 잘 모르겠다. 그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은 힌트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뭡니까? 랭크 함수를 꼭 써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랭크 함수 쓰면 되는 거예요. 요 뒤에 무슨 함수를 쓰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다 나와 있습니다. 요게요, 왜 이렇게 함수가 다 이렇게 나와 있느냐면은 엑셀은요, 꼭 이 함수를 안 써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잡하게라도 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양하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답이 여러 가지 되니까 안 좋겠죠? 그래서 요 함수를 쓰세요. 이렇게 무조건 딱 지정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함수를 써야만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우리는 요게 바로 결정적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 함수를 써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니까. 자, 1번은 랭크 함수를 쓰는 겁니다. 그죠? 자, 랭크 함수 어떻게 쓰는지 선생님 가르쳐 줄게요. 자, 선생님 따라합니다. 무조건 따라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하기. 갑니다. 는 R A N K 하고 괄호를 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는 R A N K 괄호를 친다 이거죠. 는 R A N K 괄호, 거기까지 합니다. 괄호까지만 합니다. 괄호까지만. 는 R A N K 괄호. 그러면 그 밑에 뭐라고 나오죠? 랭크 함수는 넘버, 레퍼런스, 오더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렵죠. 그죠? 그러면은 한글로 설명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거를 활용하면 좋겠죠. 한글로 설명 나오는 것을 활용하면 좋겠죠. 그거를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자, 여기에서 넌 랭크 괄호까지 한 상태에서요. 여기 요거 보세요. 요거 여기 fx 요 보입니까? fx 요거 fx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함수 마법사가 열립니다. 함수 마법사. 이게 함수 마법사예요. 함수 마법사가 열려요. 는 랭크 괄호까지 한 상태에서 fx 이 버튼을 누르면요, 마우스로 클릭하면 함수 마법사가 랭크 함수에 대한 함수 마법사가 열리는 거예요. 예, 내가 방금 전에 랭크 괄호까지 쳤기 때문에 랭크 함수에 대한 함수 마법사가 바로 열린 거죠. 는 랭크 괄호 랭크 함수예요. 랭크 함수 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설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 화면을 잠시 봅니다. 여기에 설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설명은 함수 자체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에 있는 설명은요, 각각 넘버, 레퍼런스, 오더에 대한 설명이에요. 커서가 여기에 깜빡거리고 있을 때는 넘버에 대한 함수 설명이 나오고요.
커서를 여기에다가 두 번째에다가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레퍼런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세 번째 칸에다가 클릭을 해서 커서가 여기에 있을 때는 오더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시험 치러 갔는데 순간적으로 깜빡했어요. 까먹었어요. 그럼 어쩌면 됩니까? 요 설명을 읽어보면은 다시 기억이 날 수도 있겠죠. 아시겠죠? 자, 다시 이렇게 첫 번째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한번 볼게요. 자,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뭐라고 써있나요? 수 목록 내에서, 수 목록이 뭐냐? 지금 우리는 판매량에 대한 순위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죠? 수 목록이라는 거는 요 판매량의 숫자 있죠?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숫자가 들어 있습니까? 숫자 더하기 문자가 되어 있는 문자가 들어 있습니까? 여기가 숫자입니까? 문자입니까? 여기는 숫자죠. 지난 시간에 할 때 셀 서식을 이용해서 문자가 표현되도록 했을 뿐이지 여기는 사실은 숫자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죠? 아시죠? 그래서 이거 숫자밖에 없어요. 사실은 요 안에. 자, 그런데 수목록이란 게 뭐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수목록은 판매량 요 수목록이에요. 그죠? 리스트. 수의 리스트. 그죠? 자, 봅시다. 수목록 내에서 지정한 수라는 거는 우리가 뭐가 될까요? 얘는 몇 등이냐? 그럴 때는 얘가 되겠죠. 얘가 몇 등이냐?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얘가 몇 등이냐? 이렇게 되겠죠. 또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얘가 몇 등이냐? 이렇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지정한 수의 크기 순위를 구하는 이 함수가 바로 랭크 함수예요. 넘버를 봅시다.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 얘가 몇 등일까요? 그럴 때 여기서는 뭡니까? 얘가 되겠죠. 얘가 주인공이죠. 그죠? 얘가 바로 몇 등일까요?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궁금한 거예요. 그죠? 지정한 수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리고 레퍼런스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레퍼런스는요, 쌤 따라 클릭했죠? 요거 클릭한 펜 상태에서 여기에 마우스로 클릭했죠? 아니면 여기에 타자라고 F5라고 쳐도 됩니다. 타자로 F5라고 쳐도 돼요. 자, REF 요 자리에서 내려와서 볼게요. REF는 뭐냐? 수 목록의 그 배열들, 그리고 또는 셀 주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배열. 수학에서 배열. 그럼 숫자들이 쫙 있는 거잖아요. 방방에 숫자들이 쫙 들어있는 그게 배열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셀 주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래요. 쌤 따라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서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쫙 요만큼 딱 해주는 거죠. 요렇게 드래그를 쫙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우스를 딱 떼면 돼요. 그러면 내가 드래그 한 부분만큼 요 주소가 나타날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요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수 목록의 그 셀 주소들 이만큼 배열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더를 가보겠습니다. 오더. 여기에는요, 한번 볼게요. 오더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오더는 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영 또는 생략 이렇게 하면 내림차순. 우리가 문제가 뭐였죠? 내림차순이었죠. 맞습니까? 문제 자체가 내림차순 순위 구하는 거 맞았죠? 그러니까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그러니까 우리는 생략하면 돼요. 맞죠? 0 쓰거나 또는 생략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내림차순, 문제에서 원하는 내림차순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결과값은 뭐가 될까요? 여기 나와 있죠. 보세요. 여기도 8, 여기도 8 이렇게 나왔죠. 어떤 때는 요거와 요거가 다를 때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서는 현재는 같죠? 숫자 결과값은 8이라고 나눈 것 같아요. 일단 좋습니다. 확인 눌러봅니다. 여기 얘가 8등 맞나요? 336이 8개 중에서 제일 꽁지입니까? 그렇군요. 8개 중에 제일 꽁지군요. 정말로 그렇군요. 그죠? 그래서 등수를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자, 값이나 수식을 복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선생님 따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조그마한 사각형 있죠. 여기에 오른쪽 제일 밑에 사각형 요거 있죠? 예,
요 조그마한 사각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살 대보면은 마우스가 십자 형태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뀝니까? 요 상태, 십자 형태로 마우스가 바뀐 상태에서 이걸 쭉 잡아당기세요. 그러면 수식이 복사가 돼서 들어가요. 들어가죠? 잘 되죠? 그죠? 여기까지 안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됐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선생님이 말하는 요 부분을 바로 설명해 줘야 될 상황입니다.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인데요. 지금 요거 잠시 설명하고 갈게요. 상대 참조는 요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A1이면 그냥 A1, C1이면 C2 요런 식으로 그냥 평상시에 쓰는 방법이 상대 참조예요. 이거는요, 수식의 위치가 바뀌면 참조도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식의 위치가 바뀌면 참조도 바뀐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 쌤 보세요. 이겁니다. 얘는요, 얘의 등수를 구하려고 그래요. 얘는요, 얘의 등수를 구하려고 그래요. 얘가 한 칸씩 내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도 한 칸씩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얘는 얘의 순위를, 얘는 얘의 순위를, 또 얘는 얘의 순위를 구한다. 같이 내려가고 있죠? 같이 내려가는 이런 것을 상대 참조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좀 약간 안 맞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 해볼게요. 만약에 중학교 1학년짜리 남학생이 있어요. 그 중학교 1학년짜리 남학생은 여학생, 몇 학년짜리 여학생에게 가장 관심이 많겠어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관심이 많겠죠.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관심이 많겠죠. 그런 식으로 같이 간다,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간다, 그런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게 상대적인 게 서로 간에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런 거를 상대 참조라 그래요. 선생님이 이해를 쉽게 하려고 예를 들었는데 그게 좀 그렇지만,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절대 참조 봅니다. 이제 약간 달라집니다. 선생님한테 집중을 해주세요. 이 절대 참조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양이 약간 달라요. 보세요. A1인데 어떻게 생겼어요? A1이 A 앞에도 달라, 1 앞에도 달라, A1이 달라 A 달라 1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를 절대 참조라고 부릅니다. 절대 참조는요, 항상 특정 위치의 셀을 가리킵니다. 이런 거죠. 항상 특정 위치의 셀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항상 특정 위치의 셀을 가리키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선생님 집이 어떤 곳에 있다 칩시다. 선생님이 동쪽으로 10km를 갔어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서쪽으로 10km 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쌤이 우리 집에서 북쪽으로 10km를 갔어요. 그럼 나는 집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서쪽이 아니고 남쪽으로 10km 가야 되죠. 어떻게 되죠? 어떤 때는 서쪽으로 가야지 집이 돌아오고, 어떤 때는 남쪽으로 가야지 집이 오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 위치, 그것을 절대 참조라고 부릅니다. 절대 참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잠시만 읽어봅시다. 항상 특정 위치의 셀을 가리킵니다. 수식이 들어있는 셀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절대 참조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절대 참조로는요, 항상 특정 위치의 셀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쓸 겁니다. 절대 참조. 아시겠죠? 자, 혼합 참조를 쓸 수도 있어요. 혼합 참조 설명 끝내고 돌아가서 진도를 계속 나갈게요. 혼합 참조는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A 있는 문자에만 달러가 붙었죠? 또는 C2, 여기 숫자에만 달러가 붙었죠? 이런 식으로 한쪽에만 달러가 붙은 것, 이것을 혼합 참조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열이 절대적으로 되거나 행이 절대적으로 되는데, 다른 것은 또 상대적이에요. 한쪽은 절대, 한쪽은 상대, 이런 개념인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혼합 참조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문제 속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문제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식으로 돌아가서 이 안에 선생님 보세요. 요게 뭐가 잘못됐는지 볼게요. 2등이 몇 개입니까? 2등이 3개고 1등이 2개고 이래요. 엉터리죠. 그래서 요게 엉터리라는 겁니다. 선생님 보세요. 어떻게 엉터리냐? 어떻게 엉터리냐? 예를 볼게요. 여기 클릭하고요. 요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어떻게 하느냐면요. 요 주소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주소 부분을 클릭하면요. 어디를 참조하고 있느냐. 여기 보세요. 얘는 요거를 참조하는 거 맞죠? 근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초록색 부분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잘못됐죠? 한 칸 내려왔죠. 전체적으로 한 칸 내려왔죠.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칸 내려왔어요.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노? 올려줘야 돼. 마우스로 잡고 위로 띡띡 이렇게 올려주면 돼. 보입니까? 한 칸 올려줬어요. 그러고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도 해볼게요. 여기도 주소 클릭해 볼게요. 얘는 이거를 참조하는 거는 맞는데요. 초록색 부분이 어찌 됐습니까? 이거는 2칸 떨어졌어. 2칸 떨어졌어. 요것도 띡띡 올려줍니다. 엔터 칩니다. 요런 식으로 하면은 에러가 없이 다 해결이 나요. 이렇게 하면은 채점할 때 맞다고 나올까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수동이잖아. 수동.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만 명이 있다면 100만 번 고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공식 한 번 만들면은 전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한 방에 적용돼야 됩니다. 100만 명이 있다고 100만 번 고쳐야 되는 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쌤 이렇게 합니다. 쌤 보세요. 쌤 보세요. 자, F5, F12 요 부분을 드래그 합니다. 자, 첫 번째 자리를 마우스로 클릭하고요. F5에서 F12 요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세요. 드래그 하시고요. F4, 키보드에 F4를 한 번만 탁 칩니다. 키보드에 F4를 한 번만 탁 치세요. 그러면은 달러가 전부 다 자동으로 붙습니다. F4 드래그 한 다음에 F4를 누르면은 달러 F 달러 5 달러 F 달러 12 요렇게 바뀔 겁니다. 바뀝니까? 자동으로 바뀌죠? 엔터 쳐보세요. 얘는 그대로 8 맞죠? 얘는 그대로 8 맞죠? 근데 요게 이제 복사가 될 때 달라져요. 자, 여기에 오른쪽 끝에 까만 부분 있죠? 여기 마우스를 살 대시고 됐습니까? 요 끝에다가 마우스 댔죠? 그렇게 해서 밑으로 쫙 잡아 당겨 보세요. 요번엔 제대로 복사가 되려나? 됐네요. 여기 보니까 8, 4, 2, 3, 7, 1, 6, 5 각각 하나씩 제대로 나왔죠? 그죠? 요게 정답이면 요게 정답. 우리는 요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절대 참조의 주소값이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절대 참조 요게 어떤 데에 써 있냐면은 총량 전체라는 개념. 전체라는 개념은 바뀌지 않는 개념이죠. 그죠? 전체라는 개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절대 주소, 절대 참조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수식이 에러가 없이 나온 거죠. 지금 이제 처음 만난 겁니다. 그죠? 헷갈리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할 거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이 먼저 반응하고 먼저 정답을 말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곧 그렇게 될 테니까 같이 한번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안 되는 사람 지금 선생님 고쳐주러 갈게요.